세 번째 영상입니다. 굉장히 또 저 고려 초기 지금 중기까지 얘기인데 논문 중심으로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참 오랜만에 설명하는 거거든요. 진휼 정책. 자, 이것도 이제 그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 사회복지 쪽의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논문의 저자분께서도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이요. 이분은 아예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이고, 우리 이 한국사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아예 이게 진율이라는, 다른 말로 따지면 이게 구호정책이거든요. 그 재난구호정책의 개념도 있고, 요새로 말하면 이제 복지 혜택에 관련된 그 내용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교과서적인 느낌이 좀 들기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논문의 형태입니다. 이것도 논문이 이렇게 초점이 딱 맞춰진 거 보면 이거 평면적인 논문인데, 만약에 이런 논문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이 연구할 때 참고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논문입니다. 자, 농민 수탈이 가중됐다. 이건 뭐 어마어마하겠죠. 이게 특히 이런 게 있어요. 중앙이나 지방이나 그러니까 지방에도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뭐 그런 좀 우리가 좀 세다, 우리가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좀 딱 말하면, 지시하면 딱 듣는다, 이런 지방에서도 중심이 있을 거고, 당연히 중앙은 중앙인 거고요. 만약에 이런 중심점, 구심점들이 약해지면, 힘이 약해지고 또는 구심점끼리 싸우면, 이른바 왕족이나 귀족들끼리 자기끼리 싸우면은 이제 이하에 있는 일반 백성들은 더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농민들의 수탈, 뭐 곡식이라든가 이런 걸 다 뺏어가는 일들이 뭐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게 고려는 불교 국가일 뿐만 아니라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과거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일단 백성한테 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탈 당하는 거는 당하는 건데, 또 나누어 줄 거는 나누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창과 상평창, 이제 물가조절기관이라는 또 아주 독특한 기구를 만들죠. 물가를 조절해서 당시에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의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상평창 개념을 도입을 한 거고요. 그다음 재위보, 자, 구제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모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비원, 우리가 동서대비원, 자,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동서대비원이라는 의료구제 기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이제 우리나라의 국립병원의 시초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의 국립병원이 굉장히 많은데, 국립의료원이라 그러죠. 의료원이 많은데 그 의료원의 이제 시초가 이런 대비원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서대비원 같은 거요. 자, 제위부도 마찬가지로 구제 사업에 쓸 돈을 따로 이렇게 관리했다는 점에서 이게 민본 이념, 그러니까 유교 사상에서 말하는, 자, 백성의 근본이다라는 공자와 맹자의 말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정책들입니다. 자, 그리고 각종 기구의 상설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진휼, 그러니까 어려움을 구제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이거를 임시조직으로 만들지 말고 그냥 계속 두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임시조직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계속 이제 어려움이 좀 연거푸 일어나다 보니까 그냥 계속 두자. 그래서 이런 기구들이 상설화되기 시작했다는 게 이 논문의 결론으로 끝나는데요. 그만큼 진율 정책에 관심도 있었고, 그런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족끼리의 싸움이라든가 문벌, 자, 우리 뭐 나중에 한 번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무신정변, 고려 때 이제 무신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던 그런 시기에서는 아무래도 한번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면은 일반 백성의 삶은 이제 엉망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또 너무 또 불만이 일어나게 하면 안 되니까, 당시의 조정에서는 이런 기구를 상설화 시켜가지고 계속 진율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요하다기보다 이제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그럼 백성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라고 이제 봤더니 성을 쌓는 거, 축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수원성, 우리가 지금 관광지로 이제 다니고 있는 수원성 같은 경우를 빼고는
우리가 산성이잖아요. 뭐 남한산성, 북한산성이기 때문에 산성이기 때문에 산의 성을 쌓는다는 거 일단 돌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다치고 죽는 사람이 적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궁실조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다는 거네요. 궁실조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궁을 꾸미는 거예요. 궁궐을 꾸미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요. 이 궁궐을 꾸미는 거는 아무래도 좀 우리가 일반 집을 꾸미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멋있게 해야 되고 좀 예쁘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리모델링 더하기 인테리어 개념이죠. 공실조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조형이라는 게 이제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공실조형이 굉장히 그 백성들한테는 힘들었던 작업이라고 이 논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축성과 공실조형의 개념을 좀 낮춰주자. 이런 거를 좀 그 부담을 덜어주자는 얘기도 진율 정책의 하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런 논문이 아니면은 이 고려 때를 누가 이걸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정리해둔 사람이 있는 덕분에 쉽게 저희 같은 독자들이 읽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재밌게 읽었던 논문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마지막은 그 비교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